네, 지난 17일에 열린 제62회 골든글러브상 소식, 시청자들께는 스타뉴스를 통해 다 지켜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2005년을 시작하는 해외 영화제 소식을 들어볼까 합니다. 김기중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골든글러브상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는데요. 이번 골든글러브의 주인공 누구였습니까? 예, 시청자들께서도 다들 지켜보셨겠지만 제62회 골든글러브상이 우리 시간으로 지난 17일 오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됐습니다. 네. 현지에서는 미국의 그 주요 영화제 중에 하나죠. 골든글러브상 이미 많은 시청자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아카데미 영화제의 결과를 점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그러한 영화제인데, 이 영화제 중계 방송을 보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지도 않고 밥을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얘기로 들릴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좋았고요. 글쎄요, 지금 이제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는 스타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네. 아무래도 그 행사장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은 참석한 배우들도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저보고 이 골든글러브상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과 힐러리 스웬크 이렇게 두 명을 꼽고 싶습니다. 네. 예, 우선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은 밀리언 달러 베이비를 통해서 감독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에 역시 출연했던 힐러리 스웬크도 여우주연상을 수상함으로써 이 영화 작품뿐만 아니라 또 연기력, 연출 능력, 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음악에도 관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종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 두 명이 가장 큰 스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물론 3관왕을 차지한 영화 에비에이터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 식장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고 관심을 받았던 사람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지금 그 영화 에비에이터의 나무주연상을 받았죠. 그렇죠. 디카프리오 감독도 예. 디카프리오 주연을 맡은 디카프리오와 마틴 스콜세지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에비에이터 또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감독 그리고 배우들이 이번 영화제의 가장 큰 스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애초에 에비에이터와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그리고 사이드웨이스 아까 잠깐 얼굴이 나왔는데 그렇게 3파전은 예상이 됐었죠. 어느 정도 골고루 상이 좀 분산된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아카데미 영화제와 골든글러브상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골든글러브상도 물론 그 미국 국내 영화를 주로 다루고 네. 있기는 하지만은 어느 정도 그 외신 기자들의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평하다고 할까요?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영화제인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이미 시상식 이전에 어느 정도 3파전으로 종합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화 에비에이터, 또 밀리언 달러 베이비, 그리고 사이드웨이즈 이렇게 세 작품이 주요 부분의 상을 수상할 거라고 많은 기자들이 예상을 했는데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작비만 1억 달러가 넘게 투입된 대작이에요. 마틴 스콜세지 그리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누구나 인정하는 그 헐리우드의 전형적인 대작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3개 부문 수상에 그친 것이 이상할 정도로 좋은 작품이다라는 그러한 평이 있고요. 예전에 그 다른 영화제를 보시면은 한 개의 영화가 7개, 8개 작품상을 타는 그렇죠. 수상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골든글러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에비에이터가 3관왕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밀리언 달러 베이비가 감독상과 여우주연상 이렇게 2개의 트로피를 가지고 갔고 또 독립영화죠. 사이드웨이즈가 또 2개 부문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골든글러브 시상식 이전에 언론에서 예상한 바가 맞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재미있는 거는 이 경향인데요.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2003년과 2004년에는 작품상을 차지하지 못했고 2004년에는 작품상을 차지했어요. 네. 그래서 이전에는 골든글러브 하면은 그 돈이 많이 들어간 대작보다는 아무래도 작품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영화, 예술영화 쪽에 흥미가 있는 그러한 영화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2003년, 2004년 그리고 2005년의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은 물론 예전과 같이 독립영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할리우드 대작에 대한 배려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같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할리우드 대작들이 흥행성만이 아니라 작품성도 갖추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도 드는데 골든글러브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께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영화상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3파전으로 예상되거나 또 수상했던 작품들도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 관객들에게는 많이 소개가 되지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곧 디카프리오도 내한한다는 소식도 있고 이 영화들
앞으로 뭐 계속해서 홍보가 시작이 되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썬댄스 영화제가 곧 시작되죠? 내일인가요? 우리 시간으로는 언제가 되죠? 예, 미국 시간으로 내일 썬댄스 영화제가 시작이 됩니다. 네. 골든 글러브 또 아카데미 영화제, 알고 계시는 미국 영화제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진 그런 네. 영화제인데요. 이 썬댄스 영화제는 원래 그 1985년에 미국의 배우이자 감독이죠. 로버트 레드포드가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에서 그 자신의 배역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런 영화제입니다. 네. 그래서 할리우드가 그 지나친 어떤 상업주의적인 영화를 만든다라는 비판이 많았는데 네. 그 아카데미 영화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모습을 어느 정도 지향하고 이 자체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 영화에 지원을 하고자 활기를 불어넣고자 그렇게 만든 영화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감독들이 이 썬댄스 영화제 출신인데요. 오션스 12를 만들었던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또 퀸틴 타란티노, 또 코엔 형제, 또 헤드윅 많이 보셨을 텐데 존 카메론 미첼 같은 경우도 그 썬댄스 영화제를 통해서 발굴된 그러한 감독이고요. 글쎄요, 작품성을 가지고 있는 미국 독립 영화 제작 지원을 위한 그러한 영화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네. 몇 년 전에 동계올림픽이 열려서 화제가 되기로 했던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항상 열리는데 저렇게 추운 도시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리고 1월 20일 날 열리기 때문에 레드카펫 행사나 근사한 틀에서 보기는 어려운 영화제죠. 우리나라 영화들이 이번에 많이 진출을 했어요. 무슨 작품들이 올라갔죠? 예, 그 2005년도에 썬댄스 영화제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월드 시네마 부분인데요. 네. 그 월드 시네마 부분을 상당히 강화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상영되고 있는 작품을 초대해서 네. 영화제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행사들도 있고 네. 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작품들도 많이 초대가 됐는데 그 월드 시네마 부분의 강화의 의미를 짚어본다고 한다면은 국내 영화제의 틀을 벗어나가지고 어느 정도는 세계 영화제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썬댄스 영화제의 꿈이 이렇게 드러난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또는 국내 자국의 미국의 영화의 소재가 좀 고갈됐을 수도 있고 영화가 다양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해외 영화제에 눈을 돌린다는 건 우리나라 제작진으로서는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한 6작품 정도가 진출했다 그러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썬댄스 영화제는 사실 이전부터 우리나라 감독들 또 배우들과 인연이 있었는데요. 네. 김기덕 감독도 마찬가지고 또 이명세 감독의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라는 작품도 썬댄스 영화제를 통해서 네. 많이 알려졌는데 이번에도 그 우리나라 작품들이 진출을 했어요. 그래서 네. 두 가지 작품이 상당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한 작품은 여자정예. 이윤기 감독의 여자정예. 이윤기 감독의 영화 여자정예고요. 또 한 작품은 박철수 감독의 녹색 의자라는 작품인데요. 예, 이 작품이 이제 김지수가 주연으로 출연한 여자정예라는 작품입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아픔을 가진 한 여성의 일상을 담담하게 그려낸 작품인데요. 지금 그 영화 여자정예가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글쎄요, 영화 배우로서는 큰 입지를 갖고 있지는 않은 배우였죠. 김지수 씨가 그 현지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기자들은 김지수 씨의 수상 가능성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많이 알려진 지금 작품은 아닌데요. 글쎄요, 영화제 이전에 수상 결과를 점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또 이전에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던 김기덕 감독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글쎄 미리부터 그렇게 크게 유력하다라는 소식을 사실 들었던 거는 아니었거든요. 여자정예 같은 경우는 부산국제영화제 때 약간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 지금 저 녹색 의자죠? 예, 그렇습니다. 박철수 감독의 영화입니다. 사실 박철수 감독은 예전에 301, 302를 통해서 96년도에 썬댄스 영화제 월드 섹션에 진출을 했었어요. 네. 또 학생 부분 신의가 같은 부분에 초청된 적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썬댄스 영화제와는 상당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감독인데요. 이 녹색 의자의 개봉은 글쎄요, 이
사실 완성된 작품은 2년 전에 나왔습니다. 2달간의 촬영을 마치고 네. 완성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봉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이 영화제에 진출한 것이 글쎄 영화로 봐서는 뭐 상당한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그럼 바라는 마음입니다. 선댄스 영화제가 작은 영화제 같지만 세계 각국에서 거의 천여 작품이 넘는 작품들이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 몇 작품만 선정되기 때문에 진출한 거에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좋은 작품으로 좀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품들이.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